충주의 일명 김차장 사기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를 싸게 빨리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급식이 중단되거나 간편식 등으로 대체됩니다. 충북의 과수화상병이 진정 기미가 없습니다. 비바람에 의한 확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가 국립대학과 개발한 농기계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일손을 덜기 위해 만들었다가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도 내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내일부터 전국 파업에 동참합니다. 급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날 충북에서는 19개 학교의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내일부터 사흘간 전국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기본급 6.24% 이상 인상 등 정부가 약속한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이 재정 부담으로 기본급 1.8%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지금 김병욱 교육감의 이제 저희랑의 정책 협약 사항이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와야 된다. 파업 참여 인원은 충북에서 2,400여 명,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1,4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돌봄 전담사가 110여 명입니다. 도교육청은 합법 파업인 만큼 보장하되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TF를 가동했습니다. 첫날은 단축 수업과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 19개 학교가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94개 학교는 즉석밥, 빵, 우유 등 간편식이나 김치볶음밥, 카레 등 간소화된 조리식 또는 가정에서 싸운 개별 도시락으로 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되도록 귀가하도록 하고 최소 인원을 대상으로 교직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첫째로 혼란을 좀 최소화해야 되고요. 또 피해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 가장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당한 파업이므로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녀들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우나 이런 게 조금 부당해서 파업은 하긴 하지만 학생들 생각해서는 조금 어른들이 해줄 건 해주면서 빵이나 뭐 우유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굶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챙기지를 못하거든요. 충북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에 개별 교섭을 동시 진행하길 요구하지만 도교육청은 전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 지역 고교 평준화 확정 이후 거론됐던 청주 읍면 지역 평준화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한때 청주 읍면 지역도 고교 평준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 현재로선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천의 경우는 학부모와 학생의 고교 평준화 요구가 강하면 오는 2021년 지역 여건 분석, 학부모와 학생 여론조사 등 기초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주 제천 음성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진정 기미가 없습니다. 충북의 경우 비바람에 의한 자연 확산 양상까지 보이고 있지만 연구는 초기 단계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충주에서 시작한 과수화상병이 40여일 만에 제천, 음성까지 모두 123개 농장 88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나무 9만여 그루가 방제 목적으로 매몰됐거나 매몰 예정입니다. 사과 과수원이 화상병 세균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의 70% 이상이 다 후질한 품종, 한 품종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불행히도 후질한 품종이 이 외국 문헌이나 그 자료를 보면 이 화상병이 굉장히 민감한 품종이에요. 이러다 충북의 대표 과수 산업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만 국내 화상병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검출 한계라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병증이 보이지 않는 그 무병증 나무에서 이 병원균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퍼져 있는지를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충주나 제천에서 발생하는 거 보면은 자연 확산
의한 것도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비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이게 확산이 좀 되는 양상도 보여가지고. 화상병 발생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는 방제 방식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추가 발생을 막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한 민간 연구소가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까지 취득한 마늘 파종기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농촌 일손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농기계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건데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게차에 몸을 얹은 농기계가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생소하게 생긴 이 기계는 마늘 종자의 생장점이 하늘을 향하도록 세우는 종자 부착기. 부착기를 거친 마늘 종자를 땅에 묻는 파종기까지 한 세트로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첫 수출 이후 2배 넘는 규모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생육이라든가 이제 5월 달에 수확도 해보니까 너무 좋고 그 이웃 지역에도 자기네들이 이거를 판매하거나 대행하겠다. 구석진 시골 마을에서 수출길이 열린 건 이 마늘 파종기의 남다른 특징 때문. 떨어뜨리고 많은 파종기와 달리 생장점 위치를 조정하고 파종과 동시에 특수 제작한 비닐을 덮어 별도로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10년 단양의 한 민간 연구소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공동 개발했는데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파종된 모양이 거꾸로 심겨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주율, 실패할률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마늘 농사는 손으로 일일이 종자를 심고 수확하는 게 일반적. 마늘 파종기로 일손을 더는 데다 결과물도 만족스러우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주 편했죠. 맨날 손으로 놓다가 기계로 놓으니까 진짜 편했어요. 저 혼자 할 때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손으로 놓을 때 8명이 하루 종일 놔야 돼요. 상용화된 지 5년이 넘도록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해외에서도 알아본 농기계가 국내 농촌의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자리를 잡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자동차 값을 챙겨 잠적한 청주의 일명 김 차장 사건.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지금까지 30명인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지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 소속 김 차장. 1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직원이고 본사에 남다른 인맥이 있다며 할인 판매를 미끼로 던졌습니다. 최근 없어서 못 판다는 인기 차종을 정가보다 10% 정도 싸게 빨리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며 회사 가상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자동차 값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른이 스마트비스도 할인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1월 달에 계약을 했고 불안감 있고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차가 출고되지 않았거나 이중 결제된 차값이 환불되지 않아 항의했지만 이미 김 차장은 잠적한 상황. 피해자 30명의 피해 규모가 15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형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또 특판팀이 있는지 알고 계약을 한 거지 특판팀이 없는지 알았으면 저희는 이런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저희는 100% 보상 그렇게 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 잠적한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의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은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여전히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의 한 전자제품 원료 생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양극재 원료 생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다 폭발이 일어나 작업하던 40대 직원 2명이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해 탱크에서 금속을 녹이기 위해 황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 같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노승일 치안감이 내정됐습니다.
괴산이 고향인 노승일 치안감은 경찰대 3기로 경찰에 입문해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과 영동경찰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을 역임한 뒤 현재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재임해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 경찰청 여성국장이었던 이은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최초의 여성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택화 현 충북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 등에게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충주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3층 규모로 들어선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음악체험 놀이터와 피아노 계단, 안전체험실 등을 갖추었습니다. 또 보호자가 급한 볼일 등으로 잠깐 외출할 때 단시간 아이를 맡기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